남과 북이 어제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11개항에 합의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17일 만에 올림픽 관련 사안을 대부분 마무리 지은 셈인데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 시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님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제 실무 접촉 대표회담까지 끝났습니다. 지난 1월 1일 신년사 이후에 숨가쁘게 좀 달려온 그런 모양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창 올림픽 관련 회담에서 다뤄질 내용들이 거의 다 다뤄진 것 같아요. 다만 이 남북 고위급 대표단 얘기 좀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추후에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을 북측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 차관급 회담은 실무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실무 차원의 회담이었고 예. 거기에서 이제 거론될 어떤 그 주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좀 더 실제적인 그 북한의 입장을 보면 이 고위급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 이제 이 평창 올림픽의 격을 조금 높일 수 있고 또 흥행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어서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을 때는 북한 서열 당시 서열 2, 3, 4위가 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5위가 온다. 예. 지금 중국도 안 그래도 지금 7위가 온다고 그러는 서열 7위인 예, 예. 그 한정 그 상무위원이 온다고 그러는데 북한도 뭐 그런데 맞춰서 뭐 7위, 8위 이런 사람이 온다. 그러면 아시안 게임보다 지금 동계 올림픽인데 예. 명색이 올림픽인데 우리 입장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또 전 정부와 또 현 정부 또 정부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것 가지고도 약간의 어떤 그 하나의 카드로 남겨둬서 예, 예. 우리 정부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 마지막 카드 한 장을 예. 남겨놓은 게 과연 최룡해를 보낼 거냐 예. 아니면은 등급 낮은 사람 보낼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이용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고심을 하겠죠. 누구를 보낼지. 그렇죠. 예. 고심이 아마 많을 겁니다. 아, 아닌 게 그래요?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국엔 이제 펜시 부통령 또 이제 한종 그다음에 일본에 뭐 아베가 온다 만다 하니까 북한도 이제 그건 좀 카드로 숨겨놨다가 예. 누굴 보냄으로써 뭔가 좀 그래도 거기서 좀 자신들의 외교나 이게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북한의 유일한 기회가 찬스가 온 겁니다. 예. 지금껏 뭐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이나 뭐 모스크바 방문이나 그쪽으로 이제 국제 무대로 나가는 걸 생각했는데 이번 평창 올림픽이 인류의 제전이 되는데 자기네가 좀 그래도 급수 있는 사람이 가야 북한도 뭐 국제 무대 좀 다가갔다 이런 예. 평가를 받게 되니까 예, 예. 어쨌든 그 카드는 하나 히든 카드로서 숨겨놓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선생님 참관단도 사실 보내기로 했었잖아요. 북측이. 네네. 그런데 이제 보내지 않기로 뭐 이야기를 됐다고 해요. 네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아마 청관단을 보내기로 했던 그 북한의 당초 계획은 그 북한이 말하자면 이제 88년 우리 서울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89년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으로 맞불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뭐 북한은 그때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고 실패한 행사지만 이번에도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욕심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우리도 뭔가 원산이나 이런 데서 국제 행사 하나 열어서 좀 이렇게 대등한 위치를 한번 점유해 보자 생각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겠죠. 예산이나 뭐 인력이나 기술이나 이 올림픽에 버금가는 어떤 행사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참관단은 포기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 저기 대표님 한반도기를 들고 이제 공동 입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국내에서는 뭐 남남 갈등을 유발할 그런 정도까지 있던 상황이었는데 예전에도 물론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 적이 국제 대회에서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유독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의미가 부여가 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1991년도에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때 처음으로 이제 남북 공동 선수단을 꾸리면서 예. 한반도기가 그때 등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아시안 게임이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쭉 한반도기를 들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예. 또 우리가 개최했던 그 아시안 게임 뭐 이럴 때도 한반도기를 있었어요. 그래서 개최국이 우리 그 국기가 아니고 한반도기를 들고 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은 뭐 과거에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올림픽은 아니었지만 예, 예.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조금 논의의 이야기인 것 같고 다만
왜 이번에 유독 문제냐? 예. 그전에는 탁구 선수권 같으면은 당시 우리 현정화 선수, 북한은 이분희 선수 정말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는 막강한 실력을 합쳐서 그야말로 시너지를 냈고 또 실제로 금메달도 땄지 않습니까? 그 조가 오랫동안 손발을 맞췄죠. 그래서 우리 지분이나 북한 지분이나 또 탁구는 뭐 북한도 아주 강국이니까 서로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모으니까 아, 뭐 괜찮다. 또 처음이었고. 그리고 아시안 게임 할 때도 이제 하계 대회였으니까 그동안 쭉 했던 게 하계 대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북한도 어느 정도 규모는 다 됐죠. 예. 그러니까 물론 실력이나 규모나 월등히 우리가 앞섰지만은 다 규모는 됐는데 이번에는 예. 10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수백 명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겨우 10명도 안 되는데 우리가 기수도 나눠서 드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세계인들에게 못 보여주고 한반도기를 보여준다. 예. 이게 이제 국민 정서가 조금 예. 뭔가 손해 본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통일이 되면 북한 영토를 우리 것으로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우리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요. 우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한국이 가져야 돼? 유엔 이후로 어떤 당사국이 상대국을 전쟁으로 점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토를 복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됩니다만은 그건 예.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아, 저 나라는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갈라졌어. 그래서 저 지도에 있는 저 모양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라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사실은 예. 계속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 급변 사태가 생겼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예. 지금 뭐 사실 뭐 북한과 미국과 러시아가 분할한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봐라. 이때 우리가 한반도기를 했고 그 세계가 다 인정했고 예. 우리 이렇게 국민 전체가 통일을 준비해왔고 이걸 세계가 인정을 해왔다라는 예. 것을 사실은 지금은 겨우 10명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서 태극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한반도기를 보여주지만 나중에 통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꽤 괜찮은 기회다 오히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회담장에서 이 문제를 두고 남북이 어느 정도 신경전을 벌였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장님 생각에 북한도 우리 이제 대표님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인공기를 들고 나올 그럴 계제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북한으로서도 뭐 아니 게 아니라 규모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북한은 말하자면 우리 잔치에 초청된 손님 아니겠습니까? 물론 북한도 국제법상으로는 분명히 국가입니다. 유엔 헌장 제4장 1항에 보면은 국가만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 국제법상으로는 북한도 국가는 분명하지만 우리 서로 헌법상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고 예. 아마 이제 말씀하신 거 외에 제가 한 가지 더 생각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지금 뭐 같은 깃발을 든다 참여한다에 대해서 좀 반대율이 높은 것은 역시 북한이 국제법을 잘 준수하고 뭐 평화적인 이미지를 쭉 심어왔다면 좋겠지만 예. 지금 핵 무기 개발로 인해서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서가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양보를 해도 좀 정도가 있어야지 너무 많이 양보하지 않느냐. 예. 이런 감정들이 아마 그런 애국 시민을 가진 분들이 북한의 어떤 한반도 입장, 공동 입장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또 따라야죠. 보기 좋게 공동 예. 입장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소장님 이제 단일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한해서는 이제 단일팀이 구성됐습니다. 그 올림픽으로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부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어떤 스포츠 정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희생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어제 실무회담에서 이제 그 단일팀으로 하되 그 선수 선발권, 출전권을 우리 감독에게 일임한다. 그리고 뭐 약 6명 정도가 이제 우리 팀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엔트리 멤버가 22, 23명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북한이 6명이 들어오면 그게 뭐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자주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북한 선수도 뭐 투입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스포츠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명분에서 볼 때 예. 우리 선수들이 정말 피땀 흘려 훈련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감독이 어떻게 그걸 잘 조정해서 우리 선수가 빠짐없이 출전해서 또 그 메달을 땄을 경우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22위고 북한이 25위니까 메달 가능성 없다 이렇게 아예 자포자기해서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무슨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뭐 22위, 25위지만 저건 응원을 잘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면 또 투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작은 그 감독이나 우리 측이 이걸 잘 조절해서 우리 뭐 좀 출전권에서 조금 제외되는 선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책은 잘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수 선발의 정권을 이제 한국팀 감독이 갖게 됐는데 그래서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기용할 수도 없고 기용 안 할 그렇죠. 수도 없고 어떻게 보세요? 또 이제 한국팀 감독이 또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캐나다 그래서 분이죠. 이제 예. 그 외국인이기 때문에 비교적 솔직하게 또 답을 해요. 정말 자기는 당황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한국 이 사회가 조금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 진보주의자들이 좀 우리 한국 정치학에서 이상주의라고 합니다. 이상주의자들이 진보주의고 또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정치학에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 우리 여론에 아니 그럼 그동안 우리 열심히 노력했던 그 선수들을 몇 명, 한 대여섯 명은 그분들 어떡하냐 이제 하는 것은 사실은 이상주의적 측면인데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죠. 또 진보주의자들이 이상주의적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아까 그 이낙연 총리도 사실은 이상주의자일 텐데도 불구하고 뭐 매달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부적절하다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반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할 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왜 북한 땅이라는 저 땅을 한국 너희들이 가지느냐라고 했을 때 안 된다. 유엔이 PKO가 들어가서 지금 북한이 급변 사태가 나고 불안정한 상태인데 유엔이 들어가서 PKO를 통치를 해야 된다. 한국 당신네들은 지분 없다. 라고 주장했을 때 우리가 과연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막대한 지분이 있고 이거 전체가 다 우리 거였다라는 것을 계속 과시를 하기 위해서는 또 PKO, 그 PKO를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위, 25위가 아니라 세계 랭킹 1위를 하더라도 미래의 통일에 우리가 아주 강력한 지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 조금 양보할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합의 사항 중에 눈길이 가는 게요. 금강산에서 합동 문화 행사를 하고요. 마식령 스키장에서 합동 훈련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 측이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한에서만의 어떤 북측의 선수단들이 오거나 응원단이 와서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북측에 가는 건데 이후에 어떤 교류 문화 행사랄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포석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우리가 왜 그런 걸 이제 제안했는가 가만 예. 생각해 보면 예. 이게 축제니까 좀 예. 축제의 마당 그라운드를 좀 넓히자.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소통에 또 여러 가지 채널을 좀 확산하자는 데 목적을 두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뭐 가서 숙박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당일날 갔다 당일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마식령 스키장을 이게 홍보하는 게 아니냐 김정은 위원장이 만드는 건데 그런 예.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뭐 마식령 스키장에 대한 우리가 좀 취재도 잘해서 마식령 스키장은 대체로 이렇게 생겼다. 이걸 우리가 또 아는 데는 좋고 예. 근데 마식령 스키장은 사실 금강산보다도 훨씬 북쪽에 있습니다. 강원도 법동군에 있기 때문에 예, 거의 예. 원산 가까이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는 사실 들어갈 때는 이게 도로라든지 이게 잘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 선수들이 교통사고나 이런 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쪽에 뭐 갈마 비행장인가요? 뭐 네, 갈마 비행장 원산 시내에 있는데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비행기로 가기보다는 그 육로로 부분도 한번 갈지 본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그거 아마 예, 검토해서 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연 금강산에서 진행하는 이제 문화 행사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뭐 양측 어떤 예술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음악을 하면서 또 축제의 장을 이렇게 넓히려는 것인지 그 모양새는 이제 또 실무 접촉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예. 저한 뭐 이 축제의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에서는 기발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3일 날 이제 훈련이 가능한지 선발대가 가서 마식령 스키장을 둘러보고 온다고 합니다. 그 어떤 상황인지 보고 오면 알 수 있겠죠. 뭐 대표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상비급이 가서 이제 훈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그리고
이번에 오는 이제 북한에서 오는 응원단 선수단 뭐 여러 가지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다 합쳐 보니까 한 600여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을 보는 사람도 있던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내려옵니다. 그 자체가 저희들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뭐 제일 문제되는 게 숙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 1,000명 정도가 저는 한 1,000명까지도 갈 거라고 1,000명까지도. 보는데요. 예. 1,000명 정도가 뭐 펜션에 따로따로 묵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이제 하나의 어떤 단일된 나름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통제를 또 바랄 것이고 예, 예. 그 통제된 공간에 있어주길 바랄 텐데 지금 이 강원도에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미리 예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예약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 같으면 좀 양해를 사실 그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양해를 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 예약을 했는데 그 좀 예약 좀 취소해 주세요. 이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명 정도를 숙박을 시키려면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이동 이야기인데 예. 이동을 어떻게 그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잘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저는 교통이 조금 막히는 한이 있어서 조금 더 일찍 출발하더라도 기왕이면은 KTX 같은 것보다는 육로를 이용을 해서 좀 다녀줬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북한의 그 육로라는 건 뭐 버스나 다른 버스, 이동 수단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저는 거죠? 그 버스를 타고 도로를 이용해줬으면 예, 좋겠다. 예, 예. 철도가 아니고 예. 도로를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서울에서 저 평창 쪽 대관령 쪽으로 가다 보면 이 양가에 도로가는 원래 집들을 다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철도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 철도배는 집의 뒤편을 주로 보여주는데 도로배는 집의 앞면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원도 가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 전원주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 북한 선수단들 또 응원단들 이 참관단들이 예. 참관단 안 오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우리 그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보고 예. 또 서울을 관통해서 지나가다가 그 서울의 엄청난 그 도시를 보고 사실 서울 경부선 철도 타면서 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건물 뒤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경부선 철도 앞의 그 서울역 앞의 광장을 만약에 지나가면 엄청난 빌딩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지나가면서 보고 또 나갔더니 전원주택들이 보이고 하면은 자기네들의 그 정말 그 페인트 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예. 그 공동주택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 예. 저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통일의 심리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조금 막히더라도 좀 더 우리가 슬기롭게 해서 도로를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평창은 아니더라도 뭐 경기장 이동 중간중간에는 뭐 버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네. 저희들의 어떤 그 발전된 모습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수사님 그리고 이제 응원단이 오잖아요. 230여 명인가요? 이렇게 네. 오기로 했고 물론 이제 조선 청년 쪽에서 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제 오는데 예. 그 특히 이제 북한에서 오는 응원단, 저희들이 이제 미녀 응원단이라고 저희들이 속칭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오는 게 아니라면서요.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대상은. 물론 이제 그 신분을 보겠죠. 네, 우선 그 민영원단의 구성은 이제 핵심이 그 핵이 인민보안성 취주악단입니다. 이게 관악기로 전부 하는 아. 미녀들이죠. 예, 예. 근데 그 사람만 가지고는 악기를 하니까 그 옆에 이제 깃발 흔들고 뭐 여기서 230명을 만들려면 그건 예. 취주악단은 한 7, 8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대학생들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지 또 평양 영화연극대학, 음악무용대학에 다 미녀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로 해서 이제 230명을 만들고 아마 조청년에서까지 오면 결국 평창의 응원단만 순수 응원단만 지금 5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 민영원단은 뭐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호리호리하고 젊고 이런 미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우리 남성 팬들에게 또 인기도 있고 이제 흥행을 몰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선발할 때 뭐 외모만 돼서도 안 되고 예. 또 악기만 잘 다뤄서도 안 되고 이제 그 출신 성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뽑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선발되려고 누구나 하고 있고. 근데 자세히 보면 처음에 부산항에 올 때 아세안 게임 때는 순수 미녀만 하는데 그다음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온 사진을 딱 보니까 좀 이렇게 그 미녀 같지 않은 미녀들이 서로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소장님 개인의 생각이신 그래서 겁니까? 뭐 예. 북한에서 다 이제 또 그 임박에서 탈북해 예. 온 사람들 들어봐도 상당히 그 이제 그 자리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뭐 한 3,000불의 이제 뇌물을 주고 고위층 이 간부들의 뭐 며느리나 가족들이 끼어든다. 아, 그만큼 그런 이 얘기가 인기가 있었습니까? 있는 거죠. 예. 대한민국에 가서 그렇게 환영받고 오는데 누군들 오고 싶지
안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뭐 선발하는 건 북한 마음이니까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패럴림픽에도 이제 선수단 대표단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또 많은 인원이 오는데 그 제가 들어보니까 이 패럴림픽 그 장애인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저변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선수단이 어떻게 꾸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굉장히 많은 인원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패럴림픽 기간이 3월 9일이잖아요. 그런데 4월 초에 4월 1일입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3월 중순부터 이게 준비를 하는데 그것과 맞춰서 혹시나 그걸 의식해서 패럴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겠다 한 의도는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이 패럴림픽에 북한이 먼저 우리가 선수단과 뭐 그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라고 제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 순간 아 북한이 정말 미국이 지금 두렵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패럴림픽에 오겠다는 선수가 지금 뭐 노르딕 스키에 한 2명 정도 뭐 이렇게 오는데 그 2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응원단을 해가지고 또 수백 명이 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일단 미국과의 대화의 어떤 우연한 조언을 통한 대화. 지금 뭐 공식적인 채널은 미국은 분명히 올림픽 끝나고 하겠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네. 선을 그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올림픽 기간 중에 아주 고위층이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연한 기회에 이 공식적인 대화는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접촉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비공식적인 우연함을 가장한 접촉을 유도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여기에 있는 이상 최소한 지금 미국의 군사작전 즉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행위는 사실은 올림픽 기간 중에는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미국의 공격을 한시적으로 늦추고 예. 또 늦추는 상황에서 미국과 접촉을 해서 뭔가 정말 그들이 바라는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한번 조금 더 가져보겠다. 기회를 가져보겠다. 올림픽 기간 가지고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또 한 열흘 정도 이제 3월 9일에서 3월 18일까지 하니까 또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북한이 정말 지금 다급하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신 대표님 그리고요 그러니까 2월 9일 날 이제 개막이 되는데 2월 8일 날 북한에서 이 정규군 70주년 그 창설 열병식을 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열병식이면 예전에 뭐 그 김일성 생일이랄지 뭐 그 즈음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7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하는데 그게 마침 이제 개막일 바로 전날이거든요. 글쎄요. 무슨 새로운 전략 무기들이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날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을 안 해주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 뭔가를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아, 열병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단 지금 이제 열병식을 한다. 예. 우리 방침이다. 예. 국가 계획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혹시나 뭔가 조금 뭐 좋은 조건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아직 군사회담을 안 했으니까 군사회담의 하나의 카드로서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남조선이 지금 뭐 그 심리전 방송을 중단해주면 우리도 그거 하지 않을게. 뭐 이런 어떤 그 카드로서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열병식을 한다면 지난 열병식을 할 때 뭐 KN-14, 뭐 그 화성 14형까지도 공개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 열병식이 또 효과가 반감되죠.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것은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서슬퍼런 입장을 봤을 때는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 군사당국이 잘 설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12,000명 정도가 이제 열병식에 동원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2월 초라도 굉장히 날씨가 춥잖아요. 이 주민들이 다 동원이 되나 보죠. 물론 이제 그 속에는 많은 군인들이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대부분이 군인이겠지만 북한이 이제 정권 수립도 선포하기 전에 48년 2월 8일에 정규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9월에 이제 70주년 또 정권을 만들었는데 원래 이게 그 북한군 그러니까 창설일은 2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가 1978년에 이걸 4월 25일로 소위 빨치산을 만든 날로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공식 창설일은 4월 25일이지만 정규군 창설일은 2월 8일. 그래서 한 20년 동안 이게 없어졌던 건데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다시 이걸 또 부활시켜서 올해 70돌 되니까 이게 커다란 꽃꽂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문화인데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